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뉴스킹 정말 사랑하는 프로입니다. 코너입니다. 예. 예. 네. 저는 근데 맨날 할 때마다 네. 약간 아려요. 왜? 그치. 뉴스킹 하다 잘려가지고 야, 그 프로도 뉴스 파이팅이 되는 파이팅이 되는데 거기도 파이팅도 그만 없어졌어. 파이팅도 없어졌어. 뭐 배승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YTN 제목은 파이팅인데 계속 진행자는 PD가 내 아는 PD가 PD가 진행을 해. 거기 있는 PD가 야. 하고 있어요. 돌아가라 그래서 박지훈. 박지훈 다시 좀 데려가라니까. 데려가라. 안 갑니다. 부르지 마요. 안 갑니다. 갈 일 없으니까. 예, 박지훈 잘 나갑니다. 잘 딴 나가지 거에도 않지만, 잘 잘 나갑니다. 나가지 않지만. 예, 잘 나가는 길에 저희가 광고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실무를 준비 못해서. 자, 타임쿡에서 준비한 햄폭탄 부대찌개를 소개합니다. 고급한 소세지 그리고 햄 8종을 듬뿍 넣은 푸짐한 부대찌개 밀키트인데요. 저를 잡지 마시고 광고 상품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선한 야채를 사용해서 깊은 감칠맛은 물론이고 든든한 한 끼 요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대찌개 구성은 모둠햄 8종, 국내산 모둠 야채 소스, 예, 떡국떡 부대찌개용 소스로 구성을 했고요. 타임쿡에서 준비한 부대찌개 맛과 영양까지 생각해서 824g 2인에서 3인분으로 푸짐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계신 바로 그 맛인데요. 원하는 시간, 공간에서 제대로 즐기시면서 소중한 한 끼의 가치를 담아낸 부대찌개입니다. 레시피 찾고 재료 준비에 조리까지 번거로워서 아유 무슨 부대찌개냐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요리하실 때 또 시간이 없을 때 야외 가서 뭐 먹지 하실 때 또 간단한 요리 이런 거 찾으실 때 바로 이 한 팩으로 끝나는 푸짐한 한 끼 타임쿡 준비했습니다. 이벤트가 있습니다. 햄폭탄 부대찌개 824g 3, 4인분 한 팩에 15,800원이고요. 3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입니다. 타임쿡 스마트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하시면 1,000원의 할인 쿠폰 받으실 수 있고요. 꼭 알림받기 하시고 1,000원 할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팩 스티로폼 박스로 신선하고 안전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타임쿡 스토어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상품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제발 좀 끓여주시면 안 돼요? 먹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겠다. 예, 저희가 다음에는 실무를 뭐 좀 준비를 꼭 지난번 귤처럼 나 필요하면 나는 그거 그렇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방송 직전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계속 먹으면서 맛있게. 어렵다. 여하튼 저희가 광고 준비한 광고 여러분들 도움으로 다 읽었고요. 자, 지금 그래서 오늘 집행을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이게 속보라고 보긴 모르겠는데 지금 출동했다는 얘기는 있거든요. 네. 출동했고 오늘 중으로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직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출동은 했고 한남동이니까 곧 좀 이제 경찰이나 공수처 인력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준일 평론가는 또 오늘 뭐 김준일 찐팬들이 많이 들어왔네. 아 그래요? 원래 많아요. 김준일 찐팬 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잘생겼다가 들어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독자가 밤사이에 60만 돌파를 했습니다. 아,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선물이네요. 예, 진짜 새해 선물입니다. 예. 예.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취재 편의점 구독 60만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예, 노력해서. 요즘은 그냥 선물이 하나만 주지 않고요. 1+1이거든요. 원 예, 플러스 예, 원. 예, 새해 예. 선물은 60만 돌파 플러스 윤두광 체포. 오, 이렇게 윤두광 되면 체포. 뭐 완벽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그렇게 갑시다. 예, 윤두광 체포로 바로 갑시다. 가자 지금 잡으러 가자. 가자.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 근데 나는 야 정말 어제 편지를 보면 느낀 깜짝 게 놀. 와, 나 진짜 기본 자질이야. 그러니까 리더를 했던 사람이잖아. 어떤 상황이든 전두환이는 기억나요? 골목 성명하고 합천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하니까 데리고 와요 그냥. 맞아. 근데 사실은 본인이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데 전두환이는 그나마 칭찬 아닙니다. 네. 그나마 리더에 그래도 그나마 요건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왜 윤두광 그러지? 윤석열이는 네. 망상장애에다가 사람 댐댐이가 정말 1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리더가. 살다 이런 처음 사람 처음 봤어요. 봤어. 세상에 대통령식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앉아서 한다는 게 야밤에 편지 보내가지고 나를 지키라고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그 전에 12월 12일에 나왔던 메시지와 요막 조금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12월 12일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항전의 의지를 밝혔잖아요. 맞아요. 어제는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이 빠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치. 누구냐? 첫 문장에 딱 나옵니다. 첫 문장에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이 누구야? 그러니까 뭐가 됐든 우리도 옛날에 많이 썼는데 89년도에 아스팔트 우파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날 지켜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빤스까지 내린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때는 국민이라고 자기가 뭐 공감도 안 되지만 포장까지 했잖아요. 야 네. 이제 야 극우 유튜버 니들이 내 편이야라고 아예 공식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 근데 저는 진짜 최악이죠. 너무 최악인 게 유튜브만 보나봐 정말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니 저는 이게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맞아요. 국가도 무정부주의자인가? 말도 안 네? 맞고 나 또 이 얘기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한데 네. 이게 워딩이 돼 있고 나중에 서명만 돼 있어요. 네. 윤석열. 이것도 딴 애가 써준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능력도 안 돼요. 근데 이제는 신뢰도 안 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이거 쓸 정도의 능력도 안 될 것 같고 그 남이 적어준 거 뭐 김건희가 적든 누가 적었겠죠. 적어준 걸 갖고 서명만 한 걸로 보이고 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로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될지 자체를 판단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정도의 아주 편협한 정도가 된 거 아니냐. 그만큼 빨리 잡아들여야 된다. 네. 그거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공수처가 제일 좀 답답한데 6일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기일 안에는 하겠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혹여 어떤 되치기의 명분이 될까봐. 근데 기본적으로 그 윤의 전략은 버티면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국민의힘 주변 뭐 보수 패널들 많이 만나시니까 어떤 이게 멘탈이 어떤 거예요? 근데 약간 국민의힘도 이제는 조금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냐면은 이거는 시간 지연 전략이었는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대응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리고 가겠다라는 거. 이게 네. 자, 이 얘기가 윤석열이 왜 했냐? 국가나 당의 주인이 아니라 네. 솔직히 당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미온적으로 못해? 얘 제대로 왜 이렇게 나를 보호 못해, 방어 못해, 그리고 나를 이제 약간씩 손절하는 느낌, 버리는 느낌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제 내가 믿을 거는 극우 유튜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맞아요. 예, 국가나 예, 당이 예, 아니라 예. 얘들도 권성동이 못 어제 스탠스가 살짝 바뀌었잖아요. 권성도 바뀌었어요.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예. 어차피 이거 못 막겠다. 그러니까 뭐 못 막는 거에 지금 집착해가지고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걸로 싸울 게 아니라 다른 전선으로 싸워야 되겠다를 일단 옮겨왔어요. 결국은 네. 뭐 이제 이재명을 막겠다 이제 뭐 네. 이런 걸로 보이는데 네. 뭐가 됐든 하여간 윤석열은 어쨌든 버리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로 막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네, 네. 그리고 국가의 모든 헌법기관들이 다 지금 다 총동원돼 가지고 이거를 빨리 수사도 해야 되고 지금 헌법 소원해 그러니까 저 헌법 심판 해가지고 지금 뭐 탄핵 절차 밟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본인들만 하기엔 역부족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대세가 기울었어요 이미. 기울었어요. 어제 동아일보 여론조사 보십시오. 그게 지금 내란죄 적용해야 된다가 67점 몇 %고 그리고 스스로 하야해라가 70점 몇 %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 상황이 뭐 어떤 걸로 보이냐면은 이 근대 이제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약간 중세 시절에 근세나 중세 시절에 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왕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패배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성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거 농성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사병들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네. 이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투석기 동원해서 공성전 옛날처럼 그 부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런 것까지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불행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그럼 말하는 큰일 거는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예. 뭐 경호처도 설득을 해야 되고 되지만은 예. 거의 국가를 지금 옛날 중세 시대로 돌려버리는 짓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거 다 망할 것 같으니까 국힘도 약간은 이제는 조금 스탠스가 좀 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무조건 탄핵인 걸
모르지 않거든요. 거기도 법률가 많지 않습니까? 다 법률가 검사들이에요. 자, 지금 15분 전 관저 앞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취재해서 저희가 조금 알려드리겠는데요. 일단 관저, 한남동 관저 정문은 취재진 접근이 제한됩니다. 이거 사실 오래된 얘기긴 한데 여전히 관저 정문 앞에 기자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취재 방해를 하는 건데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윤 대통령의 체포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체포 반대 지지자들 그다음에 체포 찬성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모여들고 있다. 지금 모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포영장과 지금 수색영장 같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몰 전후 원래 야간에는 집행하면 안 되는데 이번 영장은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텄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밤에 할 수도 있어. 밤이 더 유효.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좀 낮에? 유혈 충돌될 수 있으니까 낮에 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경호처 부분이거든요. 예. 경호처에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왠지 윤석열을 보호할 것처럼. 근데 경호처 구성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박종준이라는 경호처 처장 같은 사람은 윤석열이가 직접 임명한 김용현이 부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무직은 이룰 수 있지만 그 밑에 일반 경호처 직원들은 일반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뭐 개인적 의견이긴 하지만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에 계엄할 때도 보면 군인들 중에 많은 수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시는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데 아마 뭐 100% 따르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유혈 사태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99%가 공무원이에요. 네. 경호처는 저도 아는 형님도 있고 예. 아는 분도 있는데 되게 엘리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이라면 이걸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도 유튜브 보지 않습니다. 다 신문 봐, 신문 봐. 신문 보고 네. 그냥 아무거나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예. 어디 편을 드는 게 맞는지 다 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굳이 그 경호한다고 쓸데없는 짓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근데 박종준 이런 애들은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를 공범으로 보거든요. 공범이다. 공범이에요 박종준이는. 어. 왜냐하면 안가 불렀을 때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안가에 4명 가고 네네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따져보면 얘는 공범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음.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불안한 거는 그 아스팔트 할배들 네. 이 양반이 좀 불안하긴 한데 네. 그것만 뚫고 나가면 잡아오는 거는 전 잡아올 수 있다 이 그렇군요. 봅니다. 가스통 할배는 옛날에 한겨레 신문 앞에 그 저 베트남전 파병했던 분들이 그 미안해요 베트남 캠페인 할 때 그때 보고 처음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가스통 들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수처가 알아서 하겠지만은 예. 먼저 경찰이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예. 상황을 먼저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이게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한 10개 중대 이상이 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집회도 한 200m 먼 데서 하고 있어.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그 골목길 그 길 진입이 어렵지 않다. 진입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쭉 내려와서 그 대로변 있잖아요. 예. 한남동에 이게 저기 그 고가 넘어와 가지고 있는데 거기쯤이거든요. 예. 이미 그 길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가지고 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지지자들이 좀 격앙될 거예요. 바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충분히 병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태가 있을지 없을지 뭐 그런 걸 예상하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이번 정권 들어가가지고 경호처의 힘을 확 실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2022년에 군과 경찰의 경호처가 지휘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시도를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김용현 때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김용현 때. 경호처장 할 때.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 못한 것도 많고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지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경호실을 경호처로 격화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힘을 많이 실어줄 필요는 없다라고 네. 하면서 그거를 낮춘 건데 그거를 윤석열이 다시 네. 어마어마하게 권한을 막 실어주면서 사실 거의 김용현은 차지철 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옆에서 입안에 혀같이 굴면서 계엄까지 같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딱 그거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그 부마항쟁 때 100만 명 탱크로 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차지철이 딱 그 얘기하고 나서 네. 김재규가 이제 11.6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게 봐주면 안 된다. 뭐가 봐주면 안 되는데 충돌은 없이 하려면은 공수처가 좀 차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그 KBS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좀 된 것 같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하겠다. 경호처 입장이고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뭐 이미 처벌될 수 있다. 공보 알람을 띄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서 기동대 지원을 경찰에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일초면은 그 국회 난입 같은 거를 그렇죠. 걱정해서 오늘 오전에 비상 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비상 걸어서 비상 대기 중이기 때문에 이 긴장이 계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 안 좋죠. 전광석화식으로 딱 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원래 같으면 네.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자진 출두하다 뭐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 미치광이 같이 네. 망상에 빠져가 졸하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해결하는 방법은 이게 뭐 군사 전략적으로 봐서도 순식간에 들어가서 데리고 오는 거에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뭐 이게 전격전이라 그러죠. 맞아요. 독일이 예. 2차 대전 했을 때처럼 예상도 못한 시점에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냥 데리고 나오는 거. 옛날 합천에 전두환이 내려갔을 때도 검찰 수사관 내려가서 바로 잡아왔거든요. 그 방법이 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근데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만약 여기서 뭐 유혈 사태라든지 뭐 충돌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살아 있으면 절대 우리는 피 한 방울 보지 않고 평화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이거는 저는 지키는 사실은 나라이기 때문에. 최상목이가 예. 대행이 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최상목이.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경호처한테 지시를 내려야 돼요. 네. 헛짓하지 마라. 헛짓하면 당신들 다 명령 처벌받는다. 위반이다. 처벌된다. 네. 박종준이 특히. 예. 박종준이 공범이거든요. 예. 얘가 지금 지시한 의미가 없어요. 그렇 따지면 최상목이가 정확하게 지시나 가이드라인 내려주는 게 어쩌면 유혈 사태를 막는. 최상목이 지금 멍청하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거라도 좀 잘하라고. 네. 이거라도. 예. 어차피 구속될 거 아닙니까? 예. 체포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게 맞게 본인이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켜보기로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최상목 얘기를 조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 언론의 태도가 최상목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외환위기 오면 누가 막을 거야. 최상목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국무회의에서 김문수, 유상임, 그다음에 김태규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 임명 누구랑 상의했냐 밝혀라 이러면서 소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막 이 과정에서 뭐 눈물도 흘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회의가 끝난 뒤에 최상목 대행은 일부 국무위원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안다. 예,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혼자 고민을 많이 했고 몇 분께 물어보았다. 그리고 내가 월권을 했다면 그러면 사직하겠다. 무한만 아니었어도 나는 이미 사직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어떤 본인이 충정과 결기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흘러나오는 내용이 오늘 보수 언론이 일제히 보도가 됐어요. 근데 진짜 콩가루인 게 제가 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김태규요. 네. 쥐가 뭔데 그거 껴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대행으로 간 거예요. 그 이진숙이 자리 이진숙이 탄핵 먹었으니까 쥐가 뭐 사표를 내니 많이 그딴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쨌든 간에 최상목이는 헌법이 정하는 권한 대행입니다. 네. 대통령 주재자고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덤비고 콩가루 국무회의인 거예요. 네. 어쨌든 저쨌든 간에 왜 그게 고성이 오갑니까?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차관급도 안 되는 김태규가 쥐가 나와가지고 설쳐대고 네. 이걸 봤을 때는 옛날부터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위계도 없고 국무회의를 개판으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여전히 윤석열을 군주로 모시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을 섬기기 위한 공무원들이 아니라 윤석열의 사병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사조직이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장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윤석열을 모신다고 생각하지 국민을 모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야 어제 수석들 일제히 사의 표명한 거는 진짜 기가 막혀. 제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이제 쌍욕이 나오는 거를 참았다라고 지상파 방송에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그렇게 했어요. 진행자가 뭐 그런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그 사람들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이 수석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원래 최상목 지금 부총리가
경제수석을 했잖아요. 음. 자기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니 내 밑에 있었던 애가 갑자기 부총리 된 다음에 갑자기 지가 뭔데?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뭐가 됐든 권한대행이고 지금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지금 네가 지금 이거 상의도 없이 지금 네 맘대로 해. 예. 나 이거 못 받아들여. 얘 밑에서 일 못 하겠어. 거의 이 수준이거든요. 지금 누구를 지금 섬기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사표만 3번을 썼어요. 사실은 총선 때 다 사표 쓰고 비상계엄 때 사표 쓰고 네. 그리고 이번에 제일 황당한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사표를 쓰는 게 말이 야. 됩니까 이게? 여태 뭐 했어? 아니, 그리고 계엄 때 그러면은 저는 뭐 모르는 사람이 그 참모들도 태반이었으니까 뭐 몰랐을 수는 있는데 대통령한테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거 제대로 얘기를 했나요? 그냥 사표만 쓰고 그냥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하니까 막 성토를 하고 뭐 네. 일 못하겠다고 하고 와 진짜 인간들이 인간 레그 스자까지 진짜 네, 나올 정도로 오참 어. 이런 인간들이었구나 진짜 진짜 화가 너무 납니다 진짜. 누구를 수거해야 되는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 예. 정말 그러니까 기가 막힌 수준인 건데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이러니 입이 아파요 이제. 맞아요. 민주공화국이고 맞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헌법 1조를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박근혜 때 이것들이- 노래로 만들어서 이것들이 불렀어 있잖아요. 유민석 선배가. 판사예요. 그러니까 부장 판사 출신이고 대부분 고시, 뭐 행시, 사법시험 돼가지고 엄청나게 법을 다뤘던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하는 짓거리 봐요. 법에서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헌법 1조만 공부해. 당연하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라면 그거조차 안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윤석열 사병이 돼가지고 지금 국무위원이라는 것들이 네. 그래서 저는 이 차에 이거는 뭐 사실은 차후의 얘기긴 하지만 얘들 다 공범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러고 있고 공범이 아니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 책임을 전 다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지금은 군대 애들 군인들하고 경찰 일부만 구속이 돼 있는데 비서관이나 참모 조직이나 내각의 관련자들을 찾아서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요거 보면 더 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심스럽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대세는 기울었어요. 아까 동아일보 여론조사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김용현의 공소장과 네. 사령관들의 공소장을 보면 특히 김용현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48번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상 그래서 윤석열 구속영장이야. 이걸로 이렇게, 기소해도 돼요 그냥. 그래요? 더 조사 안 해도 돼요. 조사 필요 없어요? 조국 조사 안 하고 기소해버렸잖아요. 해도 돼요.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해라 그럼 지금. 그 정도로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네. 요번 그럼 구속 왜 안 돼? 그냥 탄핵 심판할 때도 사전 구속영장 정영식이 쳐버리지. 물어봐요. 네. 그 변호인들한테 네. 공지의 사실 아니냐 다 봤지 않느냐. 어. 총 들고 가고 다 봤어요. 그냥 네. 입증도 필요 없어. 네. 다 봤잖아.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박근혜 때는 우리가 몰랐어요. 구중궁궐에서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맞아. 최순실 보러 왔다 갔다 하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네. 이건 더 이상 확인도 필요 없어요. 네. 공지의 사실은 입증 안 한다고 우리가 민사소송 네. 돼 있거든요. 네. 입증 다 끝났어요. 어. 실제로 저는 내란 이 부분 탄핵 진행하면 네. 한 달 안에 끝난다고 저는 봐요. 한 달 안에? 이게 형사 절차를 준용하도 되는데 준용이란 뭐냐면 다 따라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것만 하라는 거거든요. 아. 입증 다 됐어요. 다, 네. 다 봤잖아. 네. 안 본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어제 제가 그 서정욱 변호사랑 같이 방송하잖아요. 아유 그 형님은 뭐 말 듣지 마. 근데 서정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윤석열이 할복을 하면 할복을 했지. 체포는 안 당한다. 민주당 꿈깨라. 절대 윤석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서정욱 변호사는? 아니 그러니까- 방송 중에 한 건 아니야. 끝난 다음에 한 건데 사석에서 그러니까-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게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들도 안 믿는 거예요. 통치가 아니야. 아이가 통치행위 그렇게 아니야.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본인들도 그거를 못 믿고 아니 이게 그러면 통치행위면은 유죄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근데 그렇죠. 유죄가 나올 것 같고 나올 것 구속될 같아. 것 같으니까 같거든. 지금 이러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 기소가 되면은 그거를 법정에 가서 따져서 독수독과가 있잖아요. 그래, 잘못된 이런 수사가 있으면은 이거는 이 결과도 문제가 있다라고 오히려 이거를 얼씨구나 혹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것도 다 기각될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구나.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쫄보야. 네. 이미 그래 본인들도 알고 있어. 지금 야. 우매한 사람들 지금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윤석열을 빨리 잡아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국론무전이 너무 심해요. 여론조사 여러 개 이미 한 70%는 지금 윤석열
바로 구속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이거 내란이다 그런데 제가 약간 충격 먹은 게 하나가 있어요. MBC가 조사한 건데 MBC? MBC도 이제 비슷하게 신년 나왔어요. 여론조사? 신년 여론조사. 네. 근데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내란죄에 해당된다 69, 내란죄는 아니다 28 나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더 제가 제일 충격 먹은 거는 네. 부정선거는 없었다 60에 부정선거 있었다 29.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29나 29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 그냥 논리 구조가 솔직히 이게 윤석열이 이렇게 안 버텼으면은 이런 거 아니었으면 이런 거는 한 10%대 나오거나 한 자릿수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게 모든 게 다 동일시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음모론 국가가 윤석열 때문에 지금 음모론 국가가 돼 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렇게 멀쩡하게 중후한 목소리로 헛소리를 하네 이런 비판을 많이 다 들었는데 대통령인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니까 여론이 29%까지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실상 정확하게 30% 아니야. 똑같은 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내란 아니다. 어. 이거 뭐 탄핵되면 안 된다. 예. 이거 부정선거다라는 퍼센테이지가 약간의 차이만 있지 1, 2%포인트 차이만 있지 똑같이 나와요. 이게 국가에 얼마나 심각한 위해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빨리 잡아넣어야 돼요. 이 사람은. 빨리 잡아넣어야 지금. 된다. 예. 김상욱 의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무섭다고 뒤로 숨어가지고 대중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고 비겁하게 법 집행까지 피해가려고 한다. 이거 나는 홍준표는 독재를 옹호하고 있다. 이거 김상욱 이 나라의 왕은 국민이다. 김상욱 의원. 김상욱 의원 얘기를 우리가 네. 좀 세게 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여기 가장 문제가 난 국민의힘이라고 보거든요. 뭐 약간 맞아요.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아마 그 길을 알아도 얘들은 계속 글로 갈 거예요.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가 사과 아닌 사과를 했어요. 네. 사과인지도 모르겠어. 탄핵된 게 사과되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것도 진짜 문장 분석을 해야 돼요. 그것도 정확한 사과가 아니에요. 개사과요? 그러니까 괴사가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탄핵 못 막은 걸 사과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네.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이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설치는데 네.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난 박근혜 때처럼 박근혜 때는 국민의힘 같은 그 새누리당이었었는데 당시 아마 조원진 같은 사람 빼고는 대부분 다 돌았었어요. 그 정상적인 사람들인 거야. 지금은 국민의힘의 의원 수준 자체도 아주 저열한 거예요. 맞아요. 김상욱만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욱 정도만 돼도 예. 그러니까 똑바로만 바라봐도 되는 거예요. 예. 어차피 이 큰 물줄기에서 윤석열이가 탄핵 안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정당이라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사고를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헛소리라고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이 중요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애국 어쩌고 하는데 애국 시민 모여라 어쩌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부순 게 대통령이다. 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이 선거로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건데 본인이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군사력 경찰력으로 가둔다고 하면 되는 게 이게 진짜 그렇죠. 독재다. 김상욱 의원 입에서 독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독재자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이만한 사람도 없냐 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잖아. 내가 보기에 김상욱 의원이 당 대표 뽑아야 돼. 그럴 것 그러면 같아요. 살아. 그러면 그렇지. 국민의힘 그러면 좀 정당이 달라져. 기억나겠지만 박근혜 때 그렇게 없어질 것 같아서 5년 만에 정권 잡았잖아요.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잡은 거예요, 사실은. 음. 민주당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김상욱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네. 어떻게 한 명이 없어? 그러니까 참 그 말씀하세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제 사과문이 그 이제 그 문서로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문서로. 직접 본인이 읽지도 취임사하면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였나 기자들이 이제 권영세 따라 붙으면서 물어봤어요. 대국민 사과는 언제 하실 겁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권영세 만약에 그거를 본인이 문서로 취임사하면서 했던 거를 사과라고 생각했으면은 제가 그 취임사한 거 그때 사과한 걸로 뭐 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네. 근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생각을 말을 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도 그거를 사과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제대로 된 사과라고 생각을 안 하고 네. 이 사과는요 일본 총리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일본 총리 스타일. 니폰 스타일이야? 니폰 스타일이에요. 니폰 스타일. 왜 그러냐면은 일본도 네. 1965년 이후로 한 20번 이상 사과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계속 사과했다. 우리는 맨날 사과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쟤들이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사과하고 나서 A급 전범들 모여 있는 야스쿠니 신사 가서 공물 바치고 집단 참배하고 행동이 역사 다른데. 교과서 왜곡하고 독도를 갖다가 무슨 닭게시마라고 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만들고
무슨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과가 이를테면 진심이 담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할 자신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이렇게 하고 뭐라고 했냐면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비대위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대통령 탄핵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극우 태극기한테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 미안해 우리가 못 막아서 진짜 못 막아서 미안해. 그러니까 참담한 이렇게. 건데 네. 자, 그 오늘 방금 나온 그 라디오에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대표가 죄 짓고 도망친 게 아니다. 1월부터는 행동을 좀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숙해야 될 지점은 내가 왜 뒤통수를 맞았을까 이런 부분들이다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근황이 궁금해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취재를 어제 좀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진짜? 단독이다. 그 사살 한동훈 사살설과 관련된 건데 한동훈 대표가 12월 3일 날 퇴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거의 다 왔대.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차에서 이걸 킨 거야. 유튜브를 켰더니 계엄 소식이 나온 거야. 그래서 차 안에서 계엄 선포하고 뭐 블라블라 윤석열 막 그걸 다 본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글을 썼대요.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요. 짤막한. 그리고 SNS. 나서 그리고 다시 차를 돌려서 국회로 온 거야. 국회로 오는데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니었대. 전화 온 사람이 친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살설과 관련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굉장히 기가 막혔다. 굉장히 기가 막혔지만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은 국회다. 그래서 국회로 갔다는 거예요. 친한계니까 살짝 또 MSG가 있을 수 있어요. 참고하고 들으십시오. 어쨌든 친한계 취재를 했더니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홍장원이냐 그 사람이 홍장원이냐 더니 나한테 확인하지 말고 한동훈 대표한테 직접 확인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대표가 제 전화를 안 받으시기 때문에 확인은 안 돼요. 하여튼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의 있다. 근데 이건 아마 한동훈 대표가 어느 시간이 되면 밝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두 명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제가 알기로. 둘한테. 예, 둘한테 전화를 받아서 그날 12월 3일 날. 그런데 아마 H로 시작한 둘 다 H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H? 예. 홍이네. 하나는 그러니까 홍이고. 제가 이거는 저도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서. 네, 저도 친한계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쪽에 들은 건데 예. 두 명이고요. 예. 둘 다 H다. 근데 한쪽은 용산과 관련된 쪽이고요. 한쪽은 이제 뭐 국정원. 뭐 그런 왜 그러니까 그쪽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가 크로스 체킹이 사실상 돼버린 거야. 두 군데서 이 얘기가 전화를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날 보면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잖아요. 로텐더울에서 한동훈 대표가 성명 발표할 때 제가 밑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있었거든요. 표정이 상당히 격앙된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써 꾹꾹 눌러 참지만 이 비상계엄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의 폭거다라는 게 표정에서 느껴졌어요. 근데 그날 사살까지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체포는 확실히 둘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포는 확실히 듣고 사살은 나중에 이제 또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랑 그때 긴급 최고위원회의 열었을 때 그때 싸웠거든요. 그리고 추경호는 나는 이거 말 못한다. 당신 혼자 해라. 그래서 그때 비장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살은 나중에 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체포는 근데 체포만 해도 충격이지 솔직히. 네, 자기가 그렇죠. 여당 대표인데. 여당 대표인데. 그 시절만 하더라도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이야? 아니 근데 그것 때까지는 좋았어 한동훈이. 네. 나는 네. 한동훈 대표가 그 후의 선택은 최악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 그 왔다 후에는 갔다가. 마치 자기가 대통령 된 것처럼 행세. 그 며칠이 요 완전히 앞에 이 12월 스타일을 완전히 구겼어. 11월 3일 날은 뭐 그걸 들어서 결정했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안 드러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쨌든 간에 최고의 결정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 후에 왔다리 갔다리 10번 바꿨거든요. 맞아요. 안 돼요. 근데 저는 내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이 사람도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거야. 나를 체포해? 이거 참을 수 없지.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사실은
자기보다는 국민을 보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 지금 댓글창에 난리 났어. 한덕수냐, 홍철호냐, H가 누구냐, 막 이렇게 찾고 있는데요. 아마 일정 정도 시점이 되면 밝히지 않을까 싶고, 와 지금 동접이 39,452명이에요. 잘하면 우리 4만 갈 수 있겠어요. 600명만 더 들어오십시오. 600명만 더 들어오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많어? 예. 자, 그런 좋네. 지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잘 수습을 해야 올해 있을 4월 재보선에서 조금이라도 면피성 선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새로 지도부를 짰잖아요. 그리고 권영세의 비서실장을 강명구 의원이 맡았어요. 그래서 비교적 저는 젊은 국회의원이어가지고 그 기대해 봄직하지 않냐라고 해서 저 또 누가 기대를 해요? 또 취재를 했다. 취재를 했더니 어떤 얘기 첫 반응이 난 너무 웃겼어. 이제 강명구 의원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걔가 77년생이에요. 근데 생각이 57년생보다 더해. 행정관 했지 않나 이 찌찌뽕. 사람? 행정관 했지. 비서관. 비서관 국정기획 비서관인가? 비서관, 비서관. 행정관도 하고요. 아. 선임 행정관하고 너무 국정기획 유명해. 비서관 했어요. 너무 유명해? 너무 유명해. 왜 이런 와. 사람을 쓰냐고 생긴 걸 뭐라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저도 뭐 나이가 비슷하긴 하지만 예. 최악의 인선으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인선을 봤을 때는 네. 더 뒤로 갑니다. 아. 권영세부터 강명구 어. 과관입니다. 가관이. 저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언제부턴가 뽑히는 사람도 나빠요. 현역으로 들어간 사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공천을 못 받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다 공천을 받아가지고 현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가면 나도 되고 누나도 되고 다 저 돼? 형도 다 돼요. 공천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를 차라리 더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야 되는데 아주 저질들을 뽑아놓고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진짜. 그런 것들이 지금 지도부에 간다는 거잖아요. 최악입니다. 안 되면 서울에 있는 애들 차라리 써야 되는데 수도권 네, 사람들 네. 예컨대 뭐 그런 김상욱이라든지 김상욱 울산이긴 하지만 근데 이 인선하는 것만 봐도 그래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정상적인 것들은. 예. 그러니까 권영세가 한다는 것도 웃긴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지금에. 근데 오늘 그 강명구 의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세요? 예. 어. 제가 보기에는요 이 비대위 체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삼선에 이미자 넣고 뭐 재선에 최영도 넣고 뭐 그랬잖아요. 김용태도 넣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막 여러 목소리가 있으면은 결국은 권성동이 그냥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명구는 제가 보기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임명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을 수도 있겠다. 아, 예. 권영세 픽이 아니라 윤석열 픽이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가장 명확하게 용산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맞아요. 제일 좋은데 네. 구미 맞아, 떨어지지 맞아. 않을 곳에 공천받은 사람이 이 강명구예요. 그러니까 강명구는 꼭 준다 그랬어 공천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영세 감시하려고 강명구를 비서실장을 딴지 최악이다. 못하게. 딴지 못하게. 최악이다. 아니 진짜 그럴 가능성이 농담이 아니. 딴 생각하면 바로 보고해.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이 농담으로 아, 하는 진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예. 그러면 정당이 야,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야? 사주 무슨 아니 사조직이에요. 제가 진짜 보기에는. 사주 윤회 그 똘마니들이야. 그러면. 근데 이거는 지금 정당이 아닌데 자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요. 윤상현 의원이 지금 그 윤석열 체포 저지 집회 현장에 갔습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 왜 저래요? 제가 어제 그저께 나와서 있었지만 어제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침에 출근하다 꼭 와야겠다 해서 새벽에 찾아왔다.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한다. 저 윤상현이 같이 하겠다 말씀드린다. 이따가 오후에 또 나와서 우리 신혜식 대표 신혜한수 보수 유튜버죠. 같이 싸우겠다. 예.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가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선동하는 겁니다. 정치인이라면 판단스럽게 윤석열 내란 범죄 저지른 걸 알 거고 통칭해도 지가 지 뭐 약점 때문에 얘기한 걸로 보이고 탄핵될 거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여기 가서 자극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편지랑 똑같은 거예요. 윤상현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본인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 등등해서 네. 문제가 되니까 네.
추경호도 마찬가지거든요. 20개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계엄 터졌고 추경호 동조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추경호, 윤상현이 같은 어떤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위치에 있는 거, 그 공범이라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말 세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걸려 있다. 저는 그래 라고 봅니다. 보시면 돼요. 방금 전에 봉지욱 기자 왔다 갔는데 다 큰일 났대 지금 이 사람들. 네. 어? 큰일 났어. 지금 명태균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 홍준표, 김진태, 이준석 다 난리 났대. 예. 다 잡혀 그 저기 뭐야 다 조사 제가 봤을 대상이야. 때는 지금 조사할 필요 없는 건 오세훈하고요. 홍준표 그냥 그렇게 기소해도 돼요. 그냥 그 오세훈은 기소해도 돼. 네. 더 필요도 없어. 어. 근데 뭐가 돈 지금 받은 것까지 딱 운 좋게 너 내란 때문에 지금 조사 안 받고 있는 거야. 말고 있나? 네. 근데 지금 예. 정말 심각한 자중질환적 상황이고 이거 잘 정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아침 한국은행 시무식이 있었습니다. 시무식 자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고민이 없냐. 최상목 대행을 비판한 장관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건데요. 국정에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경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냐. 예? 자, 내가 준비된 신년사만 하기로 했는데 더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뭐 김문수, 김태규, 그다음에 유상임 난리치고 왜 그 헌법재판관 임명했냐라고 했죠. 누가 누구 말 듣고 한 거야? 이렇게 비판을 하고 막 싸움이 있었잖아요. 최상목 눈물찍 뭐 이렇게 했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자, 국가 신용 등급은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 한국에서 더 이상 사령탑이 탄핵되거나 그럴 위험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해준 우리 최 대행이 정말 잘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요거 취재했었거든요. 최상목 누구랑 상의했냐? 이창용. 뭐 헌법학자 얘기도 이창용이 들었지만 이창용이 결정적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그 기억 벌써 이렇게 까마득해 보이는데 한덕수 후임 총리로 검토한다는 얘기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사실은 이제 워낙 이제 표결이 투표가 이제 인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창용 카드까지 꺼낼 정도로 이제 그때 당시에 계엄 전에 다급했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뭐가 됐든 그러니까 최상목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갈리고 뭐 이제 원칙도 제대로 안 지키고 양쪽으로부터 다 욕먹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 상황을 경제적 관점에서 봐서 이걸 안정시키려고 하자 이창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소한 네.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어야 돼. 지금 환율 또 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불안하니까 네. 계속 뛰어요. 지금 1,470원 지금 또 넘었다고 아까 전에 나왔는데. 아 그래요? 예.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시시각각 변하니까. 그러니까 환율은 근데 그냥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제작진 지금. 환율 좀 체크해 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빨리 안정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정치적 뭐 색깔이 어쨌든 저는 애국자 대열에 그러니까 네. 부류로 좀 분류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사실은 약간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총리 얘기 나오면서. 근데 상황이 아주 급변 계엄 네, 내란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목소리를 내는 게 요즘 목소리 내는 또 사람들 한 명씩 유상임도 갑자기 목소리를 막 내더라 조용히 그러니까, 있다가 예. 유상임 가만히 있으면 사순이거든. 예. 아. 최상목 날라가고 이주호 날라가면 자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 이창용이 뭐 저도 김준일 평론가 똑같이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목소리 내는 거는 좀 다른 또 이유도 좀 약간은 기재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 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가 최상목 대행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대요. 1, 2주 더 가면 환율 더 뛴다. 그렇죠. 그러면 국가 신용평가 신용등급에 떨어져요. 문제가 생기고 네. 그러면 우리가 AA 등급인가? A 네. 몇 등급인데 그게 떨어진다. 한 단계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뭐가 오냐? 외환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100억 달러 있는데 이거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데도 4,100억 달러면 이달에 발표되면 3자로 추락할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3자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외환위기입니다. 달러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럼 나라 망하는 거야. 이창용이나 최상목이는 그런 생각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재부 그쪽이니까 네. 뭐 같은 사람들이니까 네. 그거를
국민의힘에 전파를 해야 돼요. 사실 오늘 체포를 해야 네. 이게 안정이 됩니다. 지금 오전이나 뭐 오후나 어쨌든 들어가서 아무 문제 없이 체포해가지고 저녁 때는 서울구치소에 넣어놓으면 네. 제가 봤을 때 다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되거든요. 돌아가요. 예. 그거를 사실은 알고 있어요. 국민의힘 애들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창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관철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 사람들이 네. 애국심을 발휘하려면. 그러니까. 지들이 이 전문 책임져야 돼. F4 애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예. 자, 지금 원달러 환율 0.5원 오른 1,473원으로 개장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0.06% 오른 2,400.87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체포되느냐 안 되느냐 이번 주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 또 출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일단 체포가 되면은 오히려 지표가 좋아질 겁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매우 좋아질 거예요. 매우 좋아질 것 예, 예. 같아요. 불확실성이 예, 제거가 사라지니까. 되고 소위 말해서 이제 폭동 내란 지금 예전에 그 트럼프가 미국 선동해가지고 지지자들 의회 선동해서 난입했잖아. 의회 난입해가지고 완전 미국 경제도 난리 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예.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안 갈 수 있게 빨리 체포를 해야 되고 체포가 애국이에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체포가 애국입니다 진짜. 구호 나왔네. 체포가 체포가 애국이다. 애국. 네. 예, 그 거부권 거부의 행동에 알려드릴게요. 체포가 애국이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물줄기를 거슬릴 수가 맞습니다. 없어. 했던 건 다 했던 예, 거고. 예. 다만 그게 끌어지면 끌어질수록 경제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이창용이나 네. 최상목이나 그러니까 국민의힘 애들 그 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네. 지금이라도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예, 싶어요. 그 10시 54분 현재 전광훈 씨가 한남동 관저로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긴급 생방송 집결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동 관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지금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유통일당 가입 안내를 함께 했네. 아니 뭐 아, 정말. 자유통일당 가입 안내를 하지 말고 네.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하하세요. 어차피 별로 색깔이 다르지 다르지도 않아. 않아. 다르지 합쳐졌어요. 않아. 합쳐져. 예. 그냥 아유. 어차피 극우 정당이야. 제가 그래. 보기에는 음. 그 정권 교체가 되면 위원 정당 해산해야 돼요. 이 정당 해산하고 국회의원직 다 박탈해야지 내란에 협력하고 내란 공범들이 중심이 돼서 끊임없이 이거를 분탕질을 하고 국가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둔다? 아유. 그래서 당명은 국민의 자유통일당으로 하시면 되고요. 국민의 자유통일당으로 바꾸자. 예, 그리고 그게 낫다. 실질적 영향력은 정광훈이 가장 세니 정광훈을 당대표로 대표로 해서 예. 아 진짜 그 정부가 우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대폭 하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재원 18조를 총 동원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정말 마지막 기대하긴 참 어려워요. 이 사람이 그런 거를 할까? 그런 생각 기대는 난망인데 마지막으로 협조하는 것은 그냥 걸어 나와라. 버티지 말고. 그러면 네. 그나마 최고입니다. 나와주면. 근데 이 그러진 와중에 않을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판결 2월 15일 안에 나오라고 또 좀 조용해라 그래요. 정말 그만 떠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저는 조선일보를 좀 유익 있게 항상 보거든요. 네. 조선일보가 왜냐하면은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시키는 대로 국힘이 움직여요. 진짜 맞아. 희한하게 그렇게 네. 움직여요. 뭐냐면 조선일보에 오늘 이제 기류가 뭐냐면은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뭐 이런 걸로 이제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때리기로 돌았었어요. 딱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오늘 뭐 권성동도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이재명 이제 더 이상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못 하니까 이제 빨리 2월 15일에 2월 15일이 뭐냐면 11월 15일이 1심이 나왔으니 633 원칙 2심 3개월 하려면 2월 15일이다. 네. 이 얘기 한 거예요. 그거는 뭐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원칙을 2월 15일에 지켜가지고 하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좀 늦춰지든 예. 아니면 뭐 더 빨리 하든 예. 그건 뭐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인데 이것도 상권 분립에 좀 위배되는 거 아니냐 압박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뭐가 됐든 이제 전략이 이렇게 바뀌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오늘부터 주말 아니죠. 월요일이죠. 1월 6일까지 이제 체포영장에 기한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찌됐든 할 거다. 안 할 수 없다. 저는 그 기일을 오늘 넘길 할 수는 것 없- 같아요. 오늘 할 것 오늘 할 같아요? 것 같아요. 몇 시? 미리 나가 있게. 1시. 1시? 점심시간인데.
그러게요. 밥 먹고 밥 먹고 해라. 알겠습니다. 해라 해. 알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말 듣고 해라 해. 예, 이런 국민의 명령을 내려봅니다. 자,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저희가 실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